한 그릇의 라면이 세상을 바꾸다니. 오래전에 한국 라면의 매력을 발견한 이후 저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혁명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라면, 이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을까요? 단 10원으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던 라면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죠. 왜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와 함께 라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바랑키아 출신의 아리아라고 합니다. 바랑키아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다양한 음식들로 항상 풍성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각국의 요리를 만들어주시며 음식을 통해 세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아르헨티나의 아사도, 중국의 딤섬, 멕시코의 타코 등 다양한 요리를 경험하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강해졌어요. 하지만 늘 궁금했던 것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콜롬비아 음식보다 서양식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음식의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제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행을 선택한 거였죠. 처음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과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음식만큼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패스트푸드를 접했을 때 햄버거와 프라이드 치킨이 익숙해지면서 점차 다양한 음식들도 즐기게 되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국 라면을 사줬어요. 사실 처음에는 라면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라면이라고 하면 밀가루 면발의 강한 향이 나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라면을 먹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먹었던 라면은 S라면이었는데 그 매운 국물과 진한 맛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라면과도 달랐어요. 보통 라면은 국물이 짜거나 너무 단조로운 맛이었는데 신라면은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내더군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국물 한 입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그 맛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그 라면의 향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맛본 라면들은 강한 향이나 인공적인 맛이 많이 느껴졌는데 한국 라면은 매운맛 속에서도 진한 감칠맛이 돋보였어요. 그 순간 한국 라면이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고유한 맛의 문화를 담고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졌고 한국 식품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후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식품 마케팅에 관심이 커졌고 제 전공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한국 라면의 인기를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마케팅 회사에 입사한 후 맡게 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 라면의 마케팅 전략이었죠. 당시 이미 여러 한국 라면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고 그 중에서 저는 제2라면을 주력 상품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맛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라면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면 문화적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때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처음 맛봤을 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서 동료가 웃으면서 이거 정말 매운데 한번 먹어봐요 라고 권했을 때 그저 평범한 매운 라면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첫 입을 먹자마자 혀 전체가 얼얼해지며 매운맛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더군요. 마치 불꽃이 입안에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매운맛은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번지며 얼굴이 뜨거워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맵고 입안을 자극하는 음식을 상품으로 만든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문처럼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렬한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고 짭짤한 감칠맛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분명 혀가 얼얼하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느새 또 한 입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강렬한 매운맛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자 경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매운 음식을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중독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매운맛은 단순히 강렬한 자극을 넘어 일종의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매운맛의 고통을 이겨내며 한 입 또 한 입을 먹는 과정 자체가 작은 도전처럼 느껴졌고 그 과정이 먹는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매운맛이 주는 짜릿함과 도전을 마친 후의 후련함은 마치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기분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저는 한국 라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뉴스와 자료를 찾아보며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 라면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접했어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라면이 단순한 매운맛을 넘어 다층적인 풍미와 독특한 면발의 식감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 라면이 높은 품질의 재료와 정교한 양념 조합을 사용하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덕분에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요리를 먹는 듯한 만족감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라면이 여러 문화 속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얻게 된 다양한 이유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같은 한국 라면으로 매운맛 도전에 나서는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매운 라면을 먹고 반응을 찍어 공유하는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라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도전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라면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일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자신만의 도전과 즐거움을 찾는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트렌드를 보면서 저는 한국 라면을 어떻게 하면 더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입맛과 문화에 맞춘 현지화된 맛을 개발하거나 유명 셰프와 협업해 새로운 라면 요리법을 만들어보는 것도 떠올랐어요. 또한 라면을 단순한 식사 대용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포지셔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예를 들어 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과 협업해 한국 라면 챌린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한국 라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불닭볶음면에 치즈를 더하거나 짜파게티를 볶음밥과 함께 즐기는 등 창의적인 조리법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싶었어요. 마케팅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 라면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도전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국 라면의 매력과 잠재력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그 문화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싶었어요. 제가 느낀 한국 라면의 매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특별한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처럼 매운맛이 강렬한 한국 라면들은 그 매운맛 자체가 하나의 도전 과제처럼 받아들여지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에서 불닭볶음면 도전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매운 라면을 먹으며 버티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불닭볶음면을 직접 구입해 도전해보기도 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도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열풍은 특히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퍼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을 먹는 문화가 생긴 거죠. 과제나 시험으로 인해 쌓인 긴장을 풀기 위해 기숙사나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불닭볶음면을 나눠 먹으며 매운맛 도전에 나서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며 매운 라면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죠. 매운맛이 주는 짜릿함과 성취감 덕분에
이들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간편식을 넘어 일종의 힐링푸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라면 문화는 점차 창의적인 레시피 개발로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고 그 매운맛을 조금 완화하고 싶어 치즈를 듬뿍 올려 만든 치즈 불닭볶음면 레시피가 탄생한 거죠.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게 된 이 레시피는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불닭의 매운 풍미를 즐길 수 있어서 빠르게 유행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치즈를 추가한 불닭볶음면을 만들며 자신의 취향에 맞춰 즐기는 모습을 온라인에 공유했어요. 또 다른 인기 있는 변형 레시피로는 불닭볶음면에 우유를 넣어 만든 크림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매운맛을 완화하면서도 크리미한 풍미를 더해주는 이 레시피는 특히 매운맛을 잘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죠. 크림 소스를 추가해 라면을 요리하듯 즐기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 라면은 각국의 입맛과 요리 스타일에 맞춰 변형되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을 섞어 만든 짜불라면은 강렬한 매운맛에 짭짤한 짜장의 맛을 더해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냈죠. 특히 매운맛을 좋아하면서도 단맛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조합은 인기를 끌며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짜불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생생했어요. 한 입을 먹고 매운맛과 짜장의 진한 맛이 어우러진 순간의 놀라움과 만족감을 영상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국의 소비자들이 이 라면 조합을 시도하면서 한국 라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창의적 캔버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식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불닭볶음면을 활용해 볶음밥을 만드는 불닭볶음밥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매운 소스를 밥과 함께 볶아 한층 깊은 맛을 내는 이 요리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별미가 되었죠. 이 독창적인 불닭볶음밥 레시피는 사람들에게 라면은 단순히 끓여 먹는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한국 라면의 다양성과 응용 가능성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라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사랑받으며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어요. 각국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라면을 즐기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면서 한국 라면은 단순히 한 그릇의 음식을 넘어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마케팅 전문가로서 미국에서 한국 라면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의 음식 문화와 고유의 맛 덕분이었어요. 한국 라면의 특징은 무엇보다 매운맛과 짭조름한 국물에 담긴 한국 고유의 깊은 풍미였어요. 예전의 진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기존 라면 브랜드들과 비교해 매운맛과 독특한 풍미로 차별화를 이루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그렇기에 한국 라면의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 고유의 맛을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로 부각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미국 시장의 타겟층을 젊은 세대로 설정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매운맛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라면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독특한 맛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한국 라면의 인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제는 미국과 아시아를 넘어 중동, 남미,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국 라면이 이국적인 미식 경험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매운맛이 거의 없는 중동 음식 문화에서 불닭볶음면의 강렬한 매운맛이 독특한 경험으로 여겨져 일종의 도전 과제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중동의 젊은이들은 매운 라면을 먹고 놀라운 반응을 SNS에 공유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 함께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는 작은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현지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품절될 정도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한국 라면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남미에서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라면들이 매운맛 챌린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매운맛을 즐기는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라면의 매운맛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 라면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라면조리 기계를 사용해 직접 끓이는 과정 자체에도 큰 흥미를 느끼곤 해요. 남미의 여러 식당에서는 한국 라면 조리 기계를 들여와 고객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 맛볼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어 한국 라면의 특별한 매력을 한층 더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면발이 부드럽게 풀리고 매운 소스가 국물에 배어드는 과정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셀카를 찍고 친구들과 영상을 남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함께 끓이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남미에서도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한국 라면은 단순한 간편식을 넘어 문화적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이 아직 생소한 동유럽 지역에서는 한국 라면이 현지 마트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 라면 시식회 같은 이벤트까지 열리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집에서 한국 라면을 끓이며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을 프랑스식 크림 소스와 섞어 먹는 레시피가 인기를 끌며 색다른 한불 퓨전 요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유럽의 음식 문화에 한국 라면이 점차 스며들며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라면을 즐기는 현상을 보면 한국 라면의 문화적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기를 보면서 저는 한국 라면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어요. 중동과 남미 유럽 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한국 라면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가고 각국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며 더 큰 매력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라면이 더욱 세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입맛을 반영한 현지화된 제품 개발과 함께 한국 라면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유명 셰프와 협업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국 라면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흥미로운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라면 조리 기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대형마트나 쇼핑몰에 설치해 사람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 라면의 매력은 이제 단순한 맛을 넘어선 경험이 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라면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 라면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 그릇의 라면이 각국 사람들에게 도전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다리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라면이 펼칠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한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장면은 해외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며 한국 라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라면은 단순한 간편식을 넘어 한국의 특별한 맛과 문화를 담은 요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을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어요. 특히 매운맛과 깊은 풍미가 특징인 한국 라면은 새로운 맛을 찾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라면이 아시아 식품 코너를 넘어 주류 식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젊은 층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기간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한국 라면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유럽에서도 한국 라면이 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불닭볶음면에 크림을 섞어 매운맛을 중화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더한 크림 불닭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라면을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여 한국 라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한국 라면이 단순한 한 끼의 음식이 아니라
요리와 퓨전을 시도하는 창의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라면을 보며 저는 한국 라면이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을 넘어 새로운 맛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미식 체험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라면을 통해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더 깊은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 한국 라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라면을 끓이고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국 라면이 우리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특별한 음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듭니다. 얼마 전 LA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연세 지긋하신 한 노신사분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오기 전 어린 시절 한국에서 배가 고팠을 때 먹었던 라면 한 그릇의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이 처음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S라면의 창업주가 남대문 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멀건죽 한 끼로 때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일본에서 먹었던 라면을 떠올리며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S라면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적자가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1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라면을 출시하여 서민들의 배고픔을 덜어주는 게 라면을 만들게 된 주된 이유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최초로 닭육수로 만든 S라면이 출시되었을 때 그 맛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이야기를 하며 고향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10원으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던 라면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라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라면을 둘러싼 생생하고 아련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